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같이 따라온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밀떡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밀떡 여러분들이 참여가 그렇죠. 네.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스트리밍 뭐 계속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뭐 유튜브도 많이 좀 봐주시고. 네. 공유 많이 유튜브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데 예. 예, 유튜브 유튜브는 있는 거 잘 그냥- 모르시는 네, 네, 분들이 네. 많죠. 예, 예. 그냥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근데 또 저도 막 사실 공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갈아놓는 수준이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좀 많이 봐주시면 아 유튜브. 예. 네. 난 못 따라가겠어. 예. 완전 대단하다, 4차원에서 실제로 이 밀리터리하고 좀 관련 있는 게 그 유튜브가 실제로 그 정착 정착이죠. 유튜브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밴드 이 자체가. 기자님도 이제 완전히 전염됐구나. 네. 아 이게 전염이 아니라 본색을 네, 예. 원래 본색을 그런 드러냈고. 이제 네. 살살 드러내는 거.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도 밀리터리를 좋아해서 군복 입고 다니고 이러긴 했지만 사실 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저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뭐 간첩이냐 이런 얘기였다면은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이 먹고 무슨 짓이야? 라는 식의 얘기들이 점점 없진 않아서 저는 그래서 사실 플래툰과 플래툰 컨벤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거는 결국 그만큼 목이 말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하시는 공간에 대한 이제 그 갈증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국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개혁하는 부분도. 하는 말인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인데 이슈가 그 이슈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국방개혁 2.0 네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로 불렸죠. 예. 뭐 307이네, 뭐 네. 계속 그 정권마다 이름이 뭔가 네네. 좀 계속 바뀌고 바뀌어가면서 네.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국방개혁 2.0의 그 틀이 계속 2019년도도 잡아갔고 2018년에 한번 잡았고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올해 또 크게 또 11월 말에 해체가 됐죠. 그 20기계화 보병 사단. 네. 참 뭐- 아까운 사단이긴 하지만 참 그렇게들 매니아 분들도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메이커 사단이나 이런 부대 양기사란 이름으로 아니, 사랑을 난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어찌됐든 규모를 좀 더 줄여야 되는 게 어쩔 너무 수가 비대한 없죠. 육군이에요. 그래서 줄여야 되고 어쩔 수가 없죠 진짜.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를 뭐 여러 차례. 네. 제가 또 이번에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어차피 그 사단 감축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이번 정권 전부터 논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이번에 와서 일부러 전력을 감축시키려고 줄였다라는 그런 건 거는 절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그 전에 지금 일단 안 줄일 수가 없는 게 인구절벽이란 큰 문제가 지금 50만으로 줄여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현역 판정률 85% 평균 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징병 대상자 중에서 이 현역 판정 비율로 보면은 2차 대전 때 영국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물론 뭐 우리가 소주제로 또 네네. 다뤄보고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예.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뭐 20기가 보병사단이 해체, 뭐 이 사단. 보병 2사단이 네네. 해체 이러면은 그냥 뭐 일반인들 또 매니아분들 20기가 보병사단 하면 K2 전차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K21 그 네. 보병 전투차를 생각하게 되니까 제일 그렇죠. 먼저 배치받던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그렇죠. 하게 이게 되고 그냥 그러는데 해체라고만 하니까 그냥 부대를 없애고 그 장비가 그냥 없애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편이잖아요. 재편이죠. 다 네. 다른 부대들로 정확히 다 편성이 됐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재편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 20기계화 보병사단은 60여단, 61여단, 62여단 이렇게 3개 여단으로 이제 전투 부대가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60여단은 그전 2018년에 벌써 그 8기계화 보병사단이 재편되면서 글로 갔죠. 그리고 61여단, 그러니까 12전차대대가 있는 61여단, 그러니까 K2가 있는 여단은
11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11기계화 보병사단에서는 그럼 또 한 개 여단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 여단을 완전 독립 작전을 할 수 있는 기갑 여단으로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20기갑 여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창설된 거는 얘기를 안 해. 그죠. 음. 왜 그럴까? 원래 이게 모르겠어요. 참 비밀인가요? 옛말부터 예. 기밀은 든 놈은 아니죠. 몰라도 난 놈은 아, 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방개혁 2.0의 그 큰 틀을 말씀드리면 각 그 군단 그 전방에 있는 그 전방 군단들은 기갑 여단을 2개씩 이제 보유하게 돼요. 야. 빠른 기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갑 여단이라고 해서 그전처럼 뭐 2개 전차대대에 1개 기보대대 이런 네. 편제가 아니고요. 네. 3개 전차대대에 2개 기보대대. 저도 그 편성표 보고 말만 여단이잖아. 라는 생각이 좀 없진 않았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제대로 된 여자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뭐랄까 미군의 여단 기갑 여단 전투단. 그러니까 여단이라고 BCT.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여단 개념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볼수 여단의 있겠네요. 탈을 그렇죠. 쓴 사단 비스무리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여단 네, 사이. 그렇죠. 예. 사단과 여단 사이. 옛날 영화 제목 같네, 조금 무슨. 적어되고. 네. 네. 4.5단인가요, 그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네. 이런 거를 사실 근데 국방부에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게 홍보가 된다는 게. 난 좋아. 맨날 내가 홍보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국방부에서 해야 될 아마 어떤 국방부도 역할이잖아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건 듣기 때문에 특히 네. 유튜브가 그런 역할 많이 해서 사실 그러면은 뭐 밀떡도 듣고 뭐 이렇게 듣고 신문 많이 그러잖아요. 뭐 C일보도 보고 H일보도 보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말만 그런 거고 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죠. 예. 모를 줄 알 거야?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해체됐다는 얘기만 특히 이제 내가 근무했던 부대가 없어졌다 그러면 약간 사람들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국방력 약화시키냐. 사실 예.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 별명이 그거였잖아요. 꿈의 군국주의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해군력은 굉장히 급속도로 보강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지스함을 지금 몇 척을 충원시키는 거야. 아이고. 네. 세종대왕만 벌써 네, 네. 정당하게. 그게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아무튼 네. 그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계획인데 한데 네. 뭐 해군도 그렇고 네, 네. 육군도 그렇고 지금 많은 변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이제 육군 비대해진 육군을 좀 줄이는 건데 사실 육군도 병력은 줄지만 장비 면에서는 만만치 않게 그렇죠. 보강이 되는 네. 게 사실 그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관련 전력 관련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거 어디라고 부서는 못 밝히겠어요. 네. 그쪽 관련 새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뭐 들어온다고 저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거 듣고 트와이스의 야. 모모가 들어온다고요? 모모는 네. 트와이스긴 한데 어쨌든 모모는 군대는 안 갑니다. 어쨌든 아, 못 그쵸. 갑니다. 여자냐. 못 가죠. 이지원 네. 사쿠라는 안 오나요? 네. 하여간에 이것저것 사들이는 게 물론 좀 그 중에는 이거 왜 사나 싶은 것도 있죠. 네네네. 어쨌든 예산을 안 쓰는 건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 국방개혁 2.0을 좀 말씀드리면 이사단 같은 경우 네네. 이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예하에 있는 그 연대들을 17연대, 31연대, 32연대 중에 32연대는 해체가 맞아요. 그렇지만 17연대는 워낙 그 한국 전쟁부터 네네. 유명했던 그 연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17연대는 12사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12 거네요. 예, 네. 12사단의 예비 연대였던 37연대가 해체가 해체. 됐고 네.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31연대는 네네. 31연대는 그 21사단의 예비 연대인 63연대를 해체시키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그 사단들의 예비 연대를 줄이고 네. 2사단을 해체하면서 2사단의 부대들을 그 전통 있는 2개 연대를 연대들을 쫙 거기에 또 배속시킨 거군요. 배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개 연대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이사단 중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사단 전체가 없어졌다는 둥, 이거 이제 뭐 국방부에서 남침로를 그렇죠. 열어줬다는 둥, 의도가 국방부에서 불순하다는 둥. 네. 부대 개편 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네. 이사단 없어짐 하면 다 네. 이거만 보는 거죠. 그리고 부대 개편의 그 내용이 다 들어. 국방개혁 2.0을 이해하시려면 현대전을 이해하셔야 그렇죠. 네. 돼요. 뭐 한국 전쟁 시 당시로 생각하시면 그죠. 뭐
길을 열어줬다 이런 네, 표현도 네, 네. 나오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0년 내년 되면 이제 바뀌어지는 게 내년 한 요맘때쯤 완편이 될 거예요. 그 30기가보병 사단이 30기가 여단으로 바뀝니다. 벌써 그 편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그 전차대대 4개 전차대대 중에 1개 전차대를 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기가 여단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3개 전차대대와 지금 3개 예. 기보대대 네네. 이렇게 기가여단 전투선이 미군. 그렇죠. 그 편제네요,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1개 그 기보대대 정도는 해체시킬 거예요. 이 국방개혁 2.0의 그 틀이 아무래도 보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그 기계화 부대들 중에서 네, 네. 기보대대하고 전차대대가 있을 텐데 네. 전차대대는 거의 안 변했어요. 그렇죠. 네 개 전차대대만 해체가 됐고 이 기보대대는 근데 사실 많이 해체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약간 8개. 우려되는 건 있네요. 사실 미군 같은 경우는 전차대대하고 기보대대를 사실상 1대1로 편제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차대대는 숫자를 늘리고 기보대대는 줄이면은 사실 보전 아니, 효과에 그게- 문제가 있지 그게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 전차대대 수가 우리가 많은 게 예. 전방에 있는 그 보병사단의 전차대대도 아, 포함하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것도 말씀대로 있긴 하구나. 당연히 예. 전차대대와 기보대대는 거의 1대1이에요. 기계화 여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대1.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되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한 단계 더 발전을 성장하는. 네. 전진하는 계기가 예, 될수 전진하는 있다. 계기가 돼요. 이거 약간 전진을 구호로 쓰는 1사단의 김명훈 PD를 약간 의도한 멘트 아,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저 예리하게 찾아내죠 이런 네, 것도. 또 전진입니까? 구호가 전진. 예. 네. 추리소설가. 예, 역시 추리소설가는 다운. 그리고 아까 홍 필장님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재편되는 게 일반 보병 사단들도 밑에 그 예하를 연대로 안 두고 네, 여단으로 둡니다. 그렇죠. 각각 개별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단급으로 둬서 그 여단도 그 미군처럼 모듈화 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한반도 면전의 지형을 보면은 사단급이 하나 단위로 작전을 하기에 좀 버거운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또 여단급으로 하는 게 왜 이래 지금같이 정보화되고 기동화된 상황에선 더 발이 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보대대가 뭐 8개 정도 줄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장비했던 K200 같은 네네.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그게 다 보병사단으로 가거든요. 그쵸. 아. 그래서 보병사단의 굉장히 그 좋은 예, 한 개 연대는 그렇게 편제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단은 우리 중형 전술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네네. 거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산악 여단으로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제 병력 숫자는 줄어드는 거에 발맞춰서 이제 줄어드는 거고 대신에 화력이라든지 기동력이 기계화가 좀- 돼가는 네네, 거죠, 그렇죠. 점점.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사이보그가 등장하게. 근데 네. 어느 농담이 아닌 게 실제로 인공지능하고 로봇도 앞으로 그 군 미래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장군들은 그렇습니다. 엄청 네. 좋아하시겠네요, 장군님들은. 네, 그냥 왜요? 24시간 굴려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배터리. 사람은 막 굴려도 책임을 안 지지만 네. 장비는 망가지면 고장나면 책임을 지지 책임져야 않습니까? 네. 사람보다 큰일- 장비가 더 비싸. 아니면 원래 장비 한국은 망실되면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쉬는 시간에 우리 홍 편장님께서 그 K2를 300대 이상 네네. 원래 원한 대로 생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360여 대, 390여 대까지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 그렇게 생산하면 그 세계 기계화 보병사단 앞으로 있을 세계 기계화 보병사단이 완편되거든요. 그렇죠. K2로. 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8기계화 보병사단, 11기계화 보병사단 그리고 수기사 요 3개 사단의 K2를 조금씩 나누는 네네. 그런 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M48은 빨리 없애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큰일이네. 그러니까 M48을 없애고 저 전차대대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전차대대가 지금 뭐 이제는 이건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밀이 아니니까 46개 전차대대가 현재 있는데 제 생각에는 30개대로 줄여도
우리나라의 그 지형상 솔직히 넓은 나라도 아니고 예, 말이죠. 너무 언덕 많아. 에 너무 올라가다 많아. 터지는 네. M48보다는 뭐 북한군 전차가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K1, K2가 막상 그 중에 실제 가동된 숫자가 몇인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수준으로 따지면 뭐 정말 뭐 말 다 했죠 진짜. 박물관에서 좋아할 만한 전차들이 좀 있죠. 많죠. 네. 주변국들이 워낙 드세개구니까. 아 근데 사실 예. 중국 빼고 중국이 문제지. 일본은 지금 거의 전차가 이제 다 합쳐서 360대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긴 저는. 한데 예. 근데 중국도 생각해 보면은 전차 전력으로 생각만큼 숫자가 좀 많지가 압도하진 않아요. 않죠. 워낙 영토가 많이 넓으니까. 넓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 네. 주변 국가들이랑 사이가 다 안 좋으니까 사실 한 군데 몰빵한다고 싹 몰빵해 버릴 수가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놓고 네. 있어서 중국 기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네,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막 갑자기 권법하는 로봇으로 변하고 아닌가. 또 국방개혁 2.0에서 이제 포병 쪽으로는 그 사단의 해체와 발맞춰 가지고 그 예비 사단들이 해체되잖아요. 주로. 네네. 그 예비 사단에 있는 포병 연대는 그 4개 대대가 대부분 K55 이상의 그 자주포로 네, 진짜 네, 견인포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갈 거란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거의 뭐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예. 물론 서부전선 쪽은 아직 좀 남아있겠지만. 많이 그렇죠. 남아 있지만 야 그러면 일반 보병사단에 자주포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55 지금. 정도. K55A1이죠. 네. K55도 아니고. 이제 동부전선 쪽은 많이 들어갔죠. 이제 움직이면서 쏘는 거죠 이제. 움직이면 쏘고 자주- 보병은 뛰어가야 되겠네요. 아 이거 좀 안 아,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에 서부전선 쪽이 많이 자주포로 개편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서부전선이 아니라 해체되는 사단에 있던 그 자주포들이 예. 다 그 전방에 있는 사단 아직 그 견인포가 있는 사단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을 예를 들면 이 사단의 포병대대 4개 중에 1개만 없어지고 나머지 3개는 K55 자주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가고 왜 우리 그 밀떡 밴드의 아토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아토님 나온 그 포병대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예. 이게 약간 그러니까 헝거 게임 같네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포병대 사느냐? 같은 경우는 자주포 이 초탄 그 사격 능력이 시간 자체가 견인포하고 비교도 못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 그렇죠. 되죠 지금. 네, 특히나 생존율은 더 말할 나위도 K9 없고. 같은 건 딱 달려오고 해서 1분 안에 초탄 발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건 이제 장군님들이 느낀 거죠. 견인포 딱 보고 있다가 K9 보고서 야 다 저걸로 바꿔. 그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사실 미래 전쟁에선 저는 화력이 모든 전장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자주포 보유량 거의 3위 안에 듭니다 지금. 자주 국방을 이루고 이 있네요. 미국보다 많아요 자주포가 지금. 실제 운영하고 가동하는 거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아마 노하우로 따지면 진짜 손꼽히는 거죠. 네. K9만 1200. 이거는 네, 네. 확실히 지형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지형보다는 워낙 북한의 그 포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그거에 그거에 대항한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늘렸더니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딴 그냥, 나라들이 막 다 예. 뒤쳐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세계 정복 뭐 이런 거네요. 그냥 뭐 많이 그런 거예요. 만들었는데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물에서 나왔더니 나 괜찮네. 우물에서 너무 치열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네 그렇죠. 이건 있는 게 예. 대신에 선진국들은 워낙 이게 전면전을 안 하니까 후면전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뭐 비정규전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쪽 대처를 많이 하다 뭐 신속 대응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미군 같은 경우는 자주포 쪽보다는 경량 견인포 뭐 진짜 가볍 M77 M77 예, 막 그런 거에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7이라고 했었어요. 아, 37. 네. 뭐 M777을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M777을 운영하는 나라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별로 필요에 아니죠. 의해서 딱 하는 거죠.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네네. 포기 때문에 의외로 그걸 또 원하는 나라들이 인도에서 제법 그거를 있죠. 시범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실제로 도입했어요. 네, 근데 시범 이렇게 하는데 인도 특유의 그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아 걔네 이제 네. 춤을 안 추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항상 항상 그분들은. 뛰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뛰면서 쏘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전장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겪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처럼 전면전 상정을 안 하고 장비를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1시간만 가면 휴전선이에요. 우리 다들 잊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할 수도 없을 네. 뿐더러 그다음에 한반도 안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죠. 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통일된 이후엔 당연히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희대의 두 거인과 국경선 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 전력은 지금 알맞게 재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3.0으로 이어지는. 아닙니다. 그냥 2.0입니다. 아. 2.0인데 그 박 보병 박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지금 국방 개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음. 잘 진행된다고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네. 다만 좀 더 기동화되는 그 장비들을 장비 먼저 갖추어주고 그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 물론 그 부분은 아주 좋아요. 그 군수 부대나 네. 지원 부대부터 완전 재편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간 거는 너무 좋은데 다만 거기서 좀 더 바라건대는 장비들도 네. 먼저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음.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방개혁 2.0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 보병사단 3개 사단만 해체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그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기가 보병사단이 30기가여단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7사단 출신 분들 안타깝지만 27사단 해체됩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죠. 육군단에 있던 28사단, 육군단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해체되고요. 아이고. 근데 5사단은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열쇠부대는 남는군요. 네 8군단의 23사단 해체 가능성이 가장 컸는데 당연히 해체가 되고요. 22사단에 통합해서 22사단 전체는 또 3군단으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2023년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계획보단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방개혁 2.0은 절대 국방력을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방안. 그렇습니다. 알차게 강화하는 거고 사실 사단만 많으면 뭐예요? 사단에 아직도 그 신병 교육대대가 있어요. 네네. 대대 하나가 그쵸.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단에 9개 대대가 있어야 되는데 8개 대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징집 병력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뭐 부대 편제만 늘어나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편법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사단이 다른 아니라 예. 연대 뭐 한 개 두 그렇죠. 개로 이게 끝나버릴 또 수 있는 잘못하면은 상황입니다.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변화가 오게 되면 서둘러서 먼저 하는 게 예, 맞습니다. 네. 희망적인 건 네. 그 영광급 그 장교들이 그 국방부 모 예.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걸 봤어요. 상당히 열띠고 음. 그 희망적입니다. 뭐 여기서 다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네. 그 옵저버로 갔습니다. 네. 옵저버. 박 의원님 오셨어요. 열심히 해. 막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네. 시간은 국방개혁 2.0 어디까지 왔는지 아. 예, 한번 다뤄봤고요. 그 현상을 아주 잘 파악하고. 네, 2019년도까지 계획 대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은 다른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